안녕하세요. 닉네임 자본가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이 근처에서 세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정말 거의 못 쉬었어요. 너무나 이 질문들이 많고 상담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파리 대책이 나왔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오신다.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 중과세죠.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오늘 강의는 첫 번째는 파리 대책 내용이 어떤 게 있다. 세금은 어떤 내용들이 변했다. 이런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파리 대책에 묻혀가지고 같이 나왔는데 세법 개정안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묻혀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좀 건질 거 몇 개 건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과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메인으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 정부에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내년 4월까지 팔거나 4월 전에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 뭐 혜택이라든지 등록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파트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이 파리 대책과 함께 뭐 기존부터 좀 관심은 높아졌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 파트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억이 남았을 때 중과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게 지금 일반 세율에 대한 표예요. 일반 세율 6%부터 4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3억 원, 내가 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야? 여기잖아요. 3억 원에 해당되는 구간에 그 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라고 하는 이 금액을 뺍니다. 그러면 9,46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내년 4월 1일 이후에 팔게 돼가지고 20% 중과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냐? 요 세율에 플러스 20%를 이제 더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이 26 되고 42, 60 되죠. 그 상태에서 똑같이 계산합니다. 요 구간이니까 58% 곱하고 1940만 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1억 5,460만 원. 얼마 차이죠? 6천만 원이죠. 근데 실제로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0%씩 더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6,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정신끈을 놓는 순간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가기 때문에 정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세금 한두 푼 차이가 아니에요. 몇천만 원 기본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양도하느냐, 이게 정말 여러분들 세후 수익률을 팍팍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시중에 이런 강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학구적인 자세로 팠으니까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도차익 1억, 보유기간 3년짜리 물건을 우리가 팔 때 일반 세율 10% 중과 20% 중과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본 거예요. 똑같은 1억인데 그냥 지금 팔면은 여기 또 이제 3년 보유하면 10%를 장특을 해주거든요. 장특이 적용돼서 1,730만 원 정도가 세금 나오는데요. 2주택이다. 그럼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주택이다. 4,260만 원 정도가 돼요. 1,7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더블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루 차이 나게 팔았을 뿐인데 3월 31일 날 파느냐 4월 1일 날 파느냐에 따라서 더블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완화해서 금액을 넣었어요. 양도차익 1억 원. 소소하죠. 몇 억 나신 분들 많은데. 보유기간 3년. 그래서 장특이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10년이다. 30% 차이 나겠죠.
그럼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져요. 정말 작게 봐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중과세를 피하느냐 못 피하느냐는 세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수 전략이 조정 대상 지역 밖에서부터 점점점 이게 순서를 이거 팔고 강남이랑 과천이랑 뭐 과천이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 양도 차익 개념으로 볼 때 강남이 더 많이 남았다고 보면은 양도 차익이 적은 애를 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럼 과천을 팔면서 10%를 내 중과세를.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큰 진짜 내가 아끼고 싶은 그 강남을 마지막에 팔아서 일반과세나 뭐 2년 보유했으면은 비과세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팔아. 수업을 만들어서 반대로 파시는 분이 있다. 강남을 팔면 3주택자에서 20% 중과되는 거예요. 강남 양도 차익 4억 난 거 20% 중과되면 기둥불이 뽑힙니다. 그 다음에 과천을 팔면 그러니까 순서대로예요. 어려우니까 강남 팔고 나면 몇 주택? 근데 과천 팔면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거니까 2주택자고 그 다음에 안양을 팔면 그렇죠. 얘는 뭐 여러 가지 이유죠. 1주택이라서도 중과세가 안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나 저러나 원래 얘는 중과세도 아닌데 굳이 마지막에 안양을 팔아서 강남 20% 맞고 울면서 과천 10% 맞고 안양 가서 일반과세다 신나는데 얘는 원래 일반과세. 그러니까 순서를 어느 방향으로 정하느냐 우리가 탈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금 세금 한 2억은 차이 났을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